네, 안녕하세요. 박기선입니다. 오늘부터 혼자 공부하는 데이터 분석 with 파이썬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 데이터 분석이란입니다.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키워드들을 저희가 인터넷이나 TV 매체로부터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에 비해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용어는 딱 정의를 규정하기가 조금 모호합니다. 데이터나 분석이라는 단어들은 저희가 나누어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데이터 분석을 합쳐놓으면 한마디로 정의가 좀 어려운데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시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데이터 분석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한번 보면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고 결론을 유추하거나 혹은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사하고 정제하고 변환하고 모델링하는 과정이 데이터 분석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과학과 굉장히 자주 비슷하게 언급이 되거나 혹은 관련지어서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과 유사한 데이터 과학의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데이터 과학이 구성하는 큰 네 가지 요소인데요. 통계학,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등이 포함된 이들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데이터 과학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은 좁은 의미로 보면 데이터 과학의 어떤 한 일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머신러닝을 저희가 이 책 끝부분에 살짝 다루는데요. 만약에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가 쓴 또 다른 책인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데이터 과학이 이렇게 큰 4개의 요소가 있는데 온라인 질문 답변 사이트인 쿼라에 올라온 데이터 과학자의 한 답변을 보면서 데이터 과학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자 지리 씨의 답변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 세계와 비즈니스 세계를 잇는 다리입니다. 데이터 과학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나 제품을 개발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데이터 과학이 통계학과 관련이 많다지만 통계학 자체는 아니며 학술적인 분야 또한 아닙니다. 멋진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지만 이것이 데이터 과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데이터 과학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데이터 과학을 하려면 프로그래밍, 통계학, 또 시각과 더불어서 비즈니스 감각을 갖춰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과학에 관련된 이 설명을 충분히 데이터 분석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비즈니스와 데이터 세계를 이어주면서 또 통계학과 관련이 있지만 또 시각화도 관련이 있고 하지만 그 자체는 아닌 이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어떤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과학을 조금 더 나누어 본다면 데이터 분석은 사람의 의사결정을 위한 통찰을 제공하는 데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 데이터 과학은 통찰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만드는 데 조금 더 포커스가 치우쳐져 있다고 저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데이터 과학이 어떤 건지 저희가 비교하면서 전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데이터 분석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어떤 기술들을 익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은 드류 컨웨이 씨가 그린 벤 다이어그램인데요.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데이터 과학 혹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부분이 맨 가운데 있고요.
왼쪽 위에는 프로그래밍 기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도메인 지식,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수학과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에는 이런 기술이 모두 다 필요한데요. 프로그래밍 기술과 수학, 통계가 합쳐진 교차 부분이 머신러닝이고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도메인 지식이 없다면 해당 분야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혹은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프로그래밍 기술과 도메인 지식만 있다면 저희가 검증되지 않은 어떤 솔루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또 수학과 통계를 사용하고 도메인 지식과만 사용한다면 프로그래밍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저희가 수작업으로 하는 전통적인 분석에만 국한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큰 다이어그램이 만나는 교차하는 합쳐진 부분이 바로 데이터과 혹은 데이터 분석가에게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넓은 의미의 데이터 분석과 좁은 의미의 데이터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데이터 분석은 저희가 기술 통계 혹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 가설 검정 이런 부분을 의미하고요. 물론 책에서 이런 내용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데이터 분석은 여기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정제하고 모델링까지 하는 부분을 제가 데이터 분석의 넓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종종 놓치는 부분은 이 도메인 지식 부분인데요. 데이터 분석가가 프로그래밍 기술이나 혹은 수학이나 통계에 뛰어나지만 풀려고 하는 해당 분야의 도메인, 해당 분야의 어떤 그 문제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솔루션을 도출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많은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당 분야에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책은 어떤 도메인 전문가를 키우는 것은 아니고요. 도메인은 각 분야마다 다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책에서 담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프로그래밍 기술과 약간의 수학과 통계를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가가 필요한 기술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파이썬과 R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언어로도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 언어 중 하나를 사용하고요. 특히 파이썬은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죠. 그래서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저희가 웹 프로그래밍이나 혹은 서버 프로그래밍 혹은 엔베디드 혹은 머신러닝 같은 기계학습 혹은 데이터 분석에도 아주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1991년 귀도반 로썸이 만든 언어죠. 그리고 최근 2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책에서 파이썬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언어로는 R인데요. R은 범용 언어라고 보기보다는 통계와 분석을 위한 전문 언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R을 다루지 않지만 만약에 R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을 배우고 싶다면 혼자 공부하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 혼자 공부하는 R 데이터 분석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뤄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파이썬 프로그래밍 관련된 도구들을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서 뭔가 설치하고 설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런 과정 없이 바로 브라우저에서 파이썬 언어를 쓸 수 있는 구글 콜앱 서비스를 사용하겠습니다. 구글 콜앱 서비스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파이썬 실행 환경인데요. 저희가 사용하려는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여러
도구들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있고 웹 브라우저가 있고 구글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콜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장 2절에 제가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1장 2절을 따라서 한번 실습해 보시면 구글 콜앱에 대해서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과 관련돼서 뭔가 내 컴퓨터에 미리 설치하거나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패키지를 잠깐 소개할 텐데요. 패키지라고 하면 저희가 다른 언어에서는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언어 자체에 있는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제3자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프로그램을 파일 단위로 모아서 여러 개의 파일로 묶어서 유통시키는 어떤 단위인데요. 이런 그 패키지들 중에서 아주 유명하고 널리 사용되는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꼭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 있는 넘파이, 판다스, 매플로립, 사이파이, 사이키넌 등이 바로 이런 패키지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패키지들 모두 사용해 보겠습니다. 넘파이는 다차원 배열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배열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라이브러리이고요.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맞춰진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마치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와 유사한 형태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이고요. 매플로립은 그래프를 그려주는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그래프는 매플로립 말고도 여러 개의 유명한 다른 패키지들도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매플로립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매플로립을 사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통계에 관련된 전문 패키지가 있는데요. 바로 사이파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파이도 사용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머신러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패키지, 거의 유일무이한 패키지가 바로 사이키넌입니다. 그래서 사이키넌은 굉장히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담겨 있지만 저희는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알고리즘 2개 정도만 이 책의 끝에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키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팀의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는 데이터 마이닝과 또 머신러닝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이 내용은 책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1장 1절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1장 2절인데요. 1장 2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고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영상은 1장 3절 이 도서가 얼마나 읽기가 좋을까요? 해서 영상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